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트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토목달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매달 시간은 똑같지만 그래도 이제 12월 달이 왔잖아요. 자, 올해 이제 달력이 한 장만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죠? 믹스드 이모션이라 그러죠. 복합적인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일어났던 많은 일들도 생각나고요. 아쉬웠던 부분들도 좀 있죠. 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아쉬웠던 부분들은 잘 보완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완전해지기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는 총 5강으로 구성이 되고요. 제가 1강부터 4강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5강은 Part 7 이명희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Part 5하고 6의 전문항 146번까지를 좀 다루어 보는데요. 자, 구조문법 어휘에 있어서 정보가 제공되겠죠. 그 제공되는 정보 안에서 여러분들이 몰랐거나 혹은 정리가 덜 돼 있었던 부분들을 반듯하게 만드시면 점수의 향상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 강의는 이제 실전형 강좌이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 랑 안에 저희 이제 왕초보 패키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100%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취지의 강좌들이니까요. 양질의 강좌들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 개념들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효율성 있고 아주 얻어갈 게 굉장히 많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1강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리 옮겨서 101번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리딩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요, 101번부터 110번까지 저희 10문항 다루어 볼 예정이고요. 자, 선택지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선택지의 품사가 서로 다르면 빈칸에 어떤 품사나 어형이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그런 문항이다. 만약에 선택지의 품사가 똑같으면 아무리 문장의 구조를 따져도 똑같죠. 같은 품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의미를 따져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미가 같으면 어때요? 그거 어법이죠. 해석을 해도 똑같은 해석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의미가 다르면 그때는 어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유형 파악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셔야 문제풀이가 최적화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정답을 내실 수 있다. 자, 그래야 관건이 되고 있는 Part 7이죠. 이 부분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좀 더 꼼꼼하게 읽고 여유 있게 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문제는 말이에요. 첫 번째 문제부터 만만하지가 않네요. 이번 달은 첫 번째 문제부터 난이도가 높습니다. 하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익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하이를 형용사로만 이제 생각을 보통 하시죠. 그런데 이거 토익에서는 굉장히 자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하이는 형용사, 부사의 동일형입니다. 그런데 얼라? 자, 이게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또 하이에 ly가 붙은 이런 형태가 또 있죠. 요거는 의미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형태만 비슷한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김정훈이잖아요. 근데 저희 옆집에 이제 김종훈 씨가 살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형제인가 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형제이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는데 형용사 부사 동일형 중에서 이렇게 ly형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우리에게 요주의 대상입니다. 그 족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넘버 1이에요, 얘가. 자, 하이가 부사로 쓰이면 높게죠. 그래서 fly high. 많이 말씀드렸죠. 높게 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일리는 뭐냐? 하일리는 부사인데요. 얘는 첫 번째로는 매우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높은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여 그런 의미가 있죠. 이거는 참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출제 빈도수가 높은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자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좀 풀어 나가 보면요. 이거는 높이가 높게 자 그렇게 추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평가하여 추천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C번에 부사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 요 녀석만 부사가 아니라 요 녀석도 부사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오해를 하더라도 그죠? 얘를 부사로 보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요걸로 찾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거꾸로 자, 이 녀석이 부사 자리에서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뭐 데이터로는 하이가 부사 자리에서 정답이 돼본 적은 별로는 없습니다만 자, 그래도 혹시 압니까? 네, 그래서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이 문제는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특히 이제 이 하일리가 들어간 표현들을 쪽집게처럼 제가 좀 찍어드렸잖아요. highly trained. 높은 수준으로 자, 트레이닝을 받았다. highly educated. 그죠?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교육받았다. 자, 그 다음에 speak highly of, think highly of. 그죠? of 이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서 말하고 생각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기출됐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논의들을 다 생략하고 빠르게 답을 탁 쓰고 싶다라고 하면 highly recommended.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예 뭉치 표현을 알아두시면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상적인 접근 방식을 찾아서 따라서 이제 답을 제가 한번 도출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자, 요 뭉치 표현, 빈출되었던 표현이기 때문에,를 가지고 좀 더 빠르게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렸어요. 자, 토익을 접하고 또 접할수록 자, 이런 데이터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속도가 이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문제 정답 C로 정할 거고요. 자, 근데 비교급과 최상급은 어차피 뭐 품사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자, 같은 의미로 자, 형용사와 부사 동일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연습하고 끝낼게요. 주어로 제시된 이분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천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포지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그녀의 상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인칭대명사 문제입니다. 인칭대명사 문제 매 회차마다 적으면 하나, 많으면 3개까지 출제가 되죠. 자, 먼저 품사부터 똑같이 좀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전치사가 단서고요. 1번. 그 다음에 명사가 또 단서잖아요. 그러면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형용사인데 인칭대명사에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소유격이죠. 자, he의 소유격은 누구예요? 자, his가 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전달하자면 얘는 소유격도 되지만 소유대명사로 쓰여서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자, 즉 다시 말해서 명사 자리에서도 his를 완전히 배제하시면 안 된다. 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2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had를 명사 자리에서 만나면 뭐 일반적으로는 머리죠. 그런데 토익에서는 had는 이제 부서장이에요. 어느 부서? 마케팅 부서의 부서장이 그죠? 요구를 했습니다. 자, 뭐 할 것을 요구했습니까? 자, 받아야 된다. 뭐를요? 자, a room 되겠습니다. 룸을 갖다가 제공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뭘 위해서? 자, 그 사람의 회의를 위한 그런 방 하나를 제공받을 것을 제공 꼭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2번도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네, 3번으로 이동합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 전치사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품사는 같고 의미는 다르니까 결국은 어휘 문제가 되겠죠. 이 중에서 뭐 의미가 그죠? 분명한 것은 B번밖에 없어요. B번은 일단 기간명사니까 동안 기간명사가 붙어서 자, 동안에 during the business hours 이렇게 얘기하면 영업시간 동안에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 3개의 전치사는 소위 말하는 대형 전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with는 뭐뭐와 함께, of는 의, for는 위하여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잘못된 공부고요.
이거는 의미가 한 20가지 이상. 토익에서도 출제되는 용례들이 보통 for 같은 경우에는 한 6, 7가지 정도의 용례가 출제돼요. 위하여만 알아가지고는 답을 낼 수가 없죠. 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세 개는 저희가 어떤 단어를 딱 보고 이 단어의 의미는 뭐야? 이거를 정의하고 가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굉장히 많은 뜻. 그러면 이제 문맥상 자, 지금 요 덩어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체 전명구라고 하죠, 우리가. 자, 이 전체의 의미가 뭐냐를 파악해 보고 그 의미를 이 대형 전치사 중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이제 시험장에서도 이제 필요한데요. 자, 이 문제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Farewell party라고 하면 goodbye party예요. farewell이 안녕이죠. 그래서 작별 파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위한 작별 파티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시 30분 금요일 날 오후로 예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언제로의 개념인데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뭘까요? during은 동안이기 때문에 자, during은 이하의 기간이 와야 돼요. 몇 시간 동안에 며칠 동안 그죠? 혹은 during the conversation 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간 명사가 와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기간의 지금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B번을 정답으로 쓸 수는 없고요.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요. 자, 그 중에서 그럼 특별용법을 여러분들 6가지, 7가지 위하여로만 해석해가지고 답이 안 돼요. 근데 정답이 이제 여러분들 맞춰보셔서 아시겠지만 D번이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위하여로 해석이 돼서 답이 안 나오는데 뭐냐 이거는. 자, 요 용례도 토익에서 다루는 그런 자, 자주 다루진 않지만 간간히 자, 출연하는 그런 용례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얘기해 보는데 지정, 귀속, 할당의 개념으로 for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특정 일자나 날짜 혹은 시점 뒤쪽에 이제 특정 시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특정 시점으로 지정되고 그 지점에 귀속되고 특정 지점으로 그죠? 할당되었다라고 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좋은 강의는 아니고요. 그럼 토익에서는 도대체 이 지정 귀속 할당의 의미로 도대체 for가 어떤 경우에 출연했느냐 여태까지 데이터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토익에는 이런 게 나왔었어요. An appointment. 이게 시간 약속이죠, 그죠? 그래서 언제로 지정되고 할당되고 귀속된 그런 약속이라고 할 때 appointment for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wedding 같은 단어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 be fixed. 그럼 날짜가 고정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제로 고정됐다라고 할 때, 자, 그때도 언제로 지정되고 할당됐다. 그 다음에 be scheduled 다음에 언제로 자, 그 다음에 일정이 잡혀져 있다. 이런 경우에 지정, 귀속, 할당의 3가지 표현이 토익에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표현 안에서만 반복적으로 출연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25년 동안의 데이터니까 이건 정확합니다. 자, 그 이외의 표현은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정, 귀속, 할당의 새로운 용례 for를 여러분들 배우셨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be scheduled for 이거를 갖다 덩어리로 이제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본 학생들은 정답은 낼 수 있겠지만 도대체 저 for는 무슨 용법이야? 라고 하는 게 궁금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개의 용례를 자, 기출 용례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으니까 자, 이런 표현들이 토익에 나온다.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4번째로 갑니다. 4번째는 이제 is부터 시작해서 is까지인데요. 아, 요거 2개는 형용사 아닙니까? 요건 비교급이고. 그리고 얘는 부사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is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쉬움, 용이함의 뜻으로도 쓰고요. 자, 근데 이 녀석은 동사로도 쓰이네요. 근데 동사로 쓰이게 됐을 때는 뭐뭐를 용이하게 쉽게 만들다의 뜻도 있고요. 자, 2번째로 고통 따위를 덜어주다, 경감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동사가 답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달 Part 5가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has made가 지금 동사로 제시가 돼 있고 이거 품사가 서로 다르니까 품사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적어 it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much가 나와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저 much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사 뒤에 올 수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니까 얘가 형용사로 쓰였으면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자, 해석 안 했어요, 저. 자, 그럼 얘가 부사로 쓰이면 또 다른 부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선택지들은 다 올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make가 만약에 삼형식 동사로 쓰였으면 그것을 만들었다, 어떻게? 라고 해서 부사가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토익에서는 사역 동사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럼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형식 동사 make는 목적 보호를 뭘로 취해야 되는가요? 자, made him a teacher. 그 사람을 선생이 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면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made her happy.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를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되게끔 만들었다 아니에요. 형용사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make가 먼저 진짜 물건을 이렇게 막 뚱땅뚱땅 이렇게 제조하고 조립해서 만들다의 의미냐? 아니면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가 되게끔 뭐뭐가 되게끔 만들다의 사역적 개념이냐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술 넘버 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made는 뭘까요? 이거는 지금 그 물건을 뚱땅뚱땅 만들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페이먼트 시스템이 만들었다 그것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어렵게 안 만들고 쉽게 툭툭툭툭 페이먼트 시스템이 만든 거예요. 자, 뒤쪽의 내용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요걸 먼저 제거하는 게 첫 번째 기술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디까지 판명된 거예요? 뒤에 남은 선택지가 형용사나 아니면 자, 지금 명사만 남아있는 거죠.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지금 is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죠. 뭐뭐뭐를 용이하게 하다. 그 다음에 경감시키다 라고 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 지금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에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쵸. 예. 원형 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make 다음에는. 그래서 동사 원형도 함부로 제거는 못하지만 자, 이 단어가 타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구조상 그게 안 왔다라고 하면 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용사 자리입니까? 아니면 자, 명사의 자리입니까? 이 문제인데요. 자, 명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들어왔다. 아까 전에 예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자, made him a teacher.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티처인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자,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새로운 온라인 지불 시스템이 있는데 그 지불 시스템이 그것을 온라인 지불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itself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it은 다른 그것이겠죠. 그것을 자, 뭐가 되게끔 용이하게 되게끔 만들었다는데 둘 사이의 동격 관계가 성립이 되나요?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온다라고 하는 건 목적어와 동격이라는 거예요. Made him a teacher. he가 teacher예요. 자, 그런데 it이 is예요. it은 is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걸 소거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형용사 아니면 지금 형용사만 남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논점 두 번째 기술. 그럼 여기에 지금 원래 원급이 들어가느냐 비교급이 들어가느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 단서가 누구입니까? 바로 much가 되겠습니다. much라고 하는 단어는 평상시에는 많은 많이의 뜻으로 쓰이지만 비교급 앞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여요? 훨씬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죠.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is가 들어가려면 앞쪽에 very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부사가 원래 사용되는 강조 부사는 very 같은 게 오죠. 매우 어떻다. 그런데 비교급이 올 때는 much가 오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답을 C번으로 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다 거쳐서 하나하나 판정하고 판단하고 기준이 무엇인고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야,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앞으로 숙달되게 이제 만드시려면 여기는 기술이 필요해요, 실제로.
자, 딱 보고 이 make가 O형식이라고 하는 판단을 먼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거부터 먼저 쉽게 버릴 수 있겠죠. 자, 그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네 개의 표현 알려드릴게요. 주어가 길면요. 여러분들 가짜 주어 is을 쓰고 뒤쪽에다 진짜 주어를 쓰잖아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도 있죠. 네, 똑같습니다. 그게 O형식에서만 쓰이는 건데요. O형식 동사 중에서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요 it가 요 투부정사로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to 이하하는 것을 용이한 상태가 되게끔 만들다. to 이하하는 것이 쉬워지게끔 만들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make it easy.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좀 더 빠르게 문장 구조를 판단하고 자,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에 대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주며 그 다음에 득점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 효과가 높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암기를 해두세요. 꼭. 자, 근데 이제 make만 쓰이느냐? 토익에는요,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여기 이제 투부정사 대신에 명사의 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 길어지는 진짜 목적어의 형태는 투부정사와 명사절이다. 도 적어놓고 공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표현이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요. 토익은 데이터가 분명한 시험이죠. 딱 4단어가 출제됩니다. 더 이상 4단어 이상은 안 나옵니다. 토익에는. 자, 뭐가 나오느냐? Find it easy. 그것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to 이해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consider 똑같습니다. Consider it easy. 그것이 그러니까 to 이해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Believe. believe는 사실은 뭐 토익에서 그렇게 자주 다루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요. 자, 그래서 자, believe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스펠을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believe it easy. 그거 자, to 이해하는 것이 쉽다라고 자, 그렇게 믿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make it easy, 투부정사. find it easy, consider it easy, 자, believe it easy, 투부정사. 뭐 이 자리에는 easy 대신에 이제 possible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사역동사고 얘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딱 보자마자 판단됐잖아요. 그 앞에 있는 for는 뭐예요? 부정사 앞에 투부정사가 오면 의미상의 주어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하는 것이 자, 이러이러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격 관계만 빨리빨리 따져보고 자, 그 다음에 기술을 발휘해서 much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much가 비교급의 강조부사니까 답을 easier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퍼즐이 다 맞았으니까 해석도 정확하게 잘 되겠죠. 이 퍼즐을 맞추는 과정은 Part 5의 문제풀이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Part 7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복잡한 구조가 나오게 됐을 때 정확한 해석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속, 정확 뭐 2가지 이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업 영어에서. 그래서 신속,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는데요.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다 되고 나니까 해석이 깔끔해지죠. 온라인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일을 쉽게 만들었냐면요. 고객들이 conduct는 수행하는 것이죠. 상거래입니다. transactions. 상거래를 수행하는 것, 이게 목적어예요. 이것을 훨씬 더 쉽게 쉬운 상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는 난이도가 꽤 높은 그런 구조의 그런 문장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 리뷰를 좀 철저하게 좀 하시고 반복해서 여러 번 좀 문장들을 좀 보실 것.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그죠? New online payment system has made it much easier for customers to conduct transactions.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을 딱 하나 암기하셔가지고 아침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저녁 때 집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그죠? 화장실에 가서 잠깐 있을 때, 혹은 잠깐 휴식을 취할 때, 이때 이런 문장들을 하루에 한 10번, 20번씩만 좀 반복을 해보세요.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이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암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두시면, 자, 앞으로 실제로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익숙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난이도 높은 4번 문제에 대한 해설, 해석 연습까지 모두 마무리 짓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어떻습니까? 자, 선택지의 품사가 서로 다르죠? 자, 근데 뒤쪽에 several fast food franchises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이 자리에는 타동사의 ing가 나와서 요거 어때요? 네, by가 전치사죠? 네, 그런 다음에 요게 타동사의 ing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구조가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열다라고 하는 타동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타동사의 ing가 돼가지고 자, franchises를 오프닝 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A번이었고요. 자, 오픈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주로 쓰이지만 형용사로도 열려있는 상태의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죠. 요거 형용사. 그러면 앞에 또 하나의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맥상 내용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가 성립되는 것은 지금 현재 얘는 이제 뭐 s가 붙었으니까 동사에 붙은 s고 by다 하면 동사가 올 수 없으니까 out이고요. 자, 오픈드도 가능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오픈드는 또 분사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픈된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런 얘기인데 둘 다 내용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 그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그때는 항상이라 그랬죠. 100%입니다. 수단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몇몇의 패스트푸드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의 프랜차이즈를 어스틴에다가 오프닝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자, 버거 그릴러가 자, 요 업체예요. 이 업체가 manage to 별표 2개, 용케 뭐뭐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expand는 확장되는 것이죠. 어디로? 요 지역의 시장이죠. 이 특정 지역의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용케 해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사 접근을 통해서 저희가 구조를 좀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자, 지금 성립되는 것이 이렇게 3개지만, 자, 요 2개는 의미가 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by 플러스 ing에 지금 동명사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게 옳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6번요. so부터 y까지. 품사가 뭐 서로 다 다르죠. so는 부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그죠? 요 2개는 다 접속사인데 얘는 부사절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얘는 등위 접속사고 y는 이제 의문사인데요. 얘도 뒤쪽에 완전 문장을 동반하죠. y는 여러분들이 완전 문장에서 이유를 몰랐을 때 그 이유 부분을 앞으로 꺼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뒤쪽에 절이 오는 게 맞는데 y 자체가 이제 부사기 때문에 뒤쪽에는 문장이 불완전해질 이유가 없다. 자, 그리고 이 y 플러스 완전 문장은 전체 덩어리가 명사절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the reason이라고 하는 명사를 앞에 데리고 나와 있으면 이거는 관계 부사절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절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뭐다? 컴마가 나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다. 따라서 앞쪽에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은 성립되지 않는다. 등위 접속사도 안 된다. 부사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또 와 있으니까. 해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이 단어의 사용 위치와 용법을 정확하게 아시면 아주 깔끔하게 1초 내로 정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접근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굳이 우리가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하지 않고도 답을 깔끔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앞에 문장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fragile items. fragile 중요한 단어죠. 깨지기 쉬운 자,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자, 걔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장이 되지 않은 거죠. carefully,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 be liable to 수고로 이거는 외워두셔도 좋아요. liable이 뭐뭐하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깨지기 쉽습니다. while they are in transit. transit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동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운송 중에 이렇게 이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송이라고 하는 자, 개념 그 상태 안에 그들이 있는 동안에 이게 직역이기 때문에 운송 중에 이렇게 보통 번역합니다. 운송 중에 깨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어때요? 또 달라요. 여기는 지금 형용사가 지금 2개가 나와 있고요. 요거 비교급이네요. 그 다음에 자 어떤 단어에 en이 앞에 붙거나 이렇게 뒤에 붙으면 동사가 되거든요. 근데 뒤에 붙게 되면요. 자타 동사가 둘 다 됩니다. 그래서 wide는 자동사로는 넓어지다. 타동사는 뭐뭐를 넓히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품사가 다르니까 빨리 품사부터 여러분들 따져보시는데요. is 다음에 어때요? 보호가 있나요? 없나요? 그쵸? downloaded computer game이 되겠어요. Star Warrior라고 하는 게 동격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게 되면 동격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이런 게임입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완전해요. 따라서 자, 이 자리에 지금 수식어구가 지금 등장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컴퓨터 게임 앞에 downloaded라고 하는 분사가 나와 있고요. 분사는 수식하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여긴 부사가 나와야죠 지금. 네, 그런데 부사는 선택지 중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C번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자, C번으로 쓰시는 건데요. 자, 고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단서가 더 있는 거죠. 뭐가 있죠? The fifth가 있겠습니다. 자, 순서를 나타낼 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쓰니까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저걸 우리가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다라고 해서 서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서수에 있어서 말이죠. 이 서수가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최상급의 단서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실제로 제일 어떻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붙어도 되는데요. 두 번째로 어떻다라고 하면 최상급 앞에 뭐가 붙는다? 서수가 붙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고수 입장에서 the fifth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로 어떠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다섯 번째로 제일 어떠어떠한이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요걸 단서로 해서도 여러분들이 최상급인 C번을 정답으로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뭐 굳이 fifth를 활용하지 않아도 정답을 우리가 깔끔하게 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서술을 최상급과 연결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이 정도로 해서 107번도 마무리 짓고요. 전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자면 Star Warrior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이것이 다섯 번째로 가장 넓게 광범위하게 다운로드가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of the year. 그 해의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8번째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이제 드디어 품사가 똑같고요. 뜻이 달라요. 자, 요거는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invent는 발명하다고요. exceed는 초과하다. supervise는 관리 감독하다죠. communicate는 자동사로는 with가 자주 와가지고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타동사로는 뭐뭐뭐를 전달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newest hire. hire라고 하는 단어 주목하십시오. 토익에서 간간히 hire는 동사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명사로서 신입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들어온 신입 직원인 카터가 자, 뭐 이 회사의 신입 직원이 되겠죠. 요거는 뭐 해석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 직원이 어땠어요? 장비 몇 덩어리죠? 자, 장비는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s를 이렇게 못 붙여요. 그래서 장비류라는 뜻이고요. 장비류의 몇 점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장비류 몇 점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사람을 관리 감독하죠. 장비류를 초과하다, 전달하다 아니고요.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장비류는 어떤 겁니까? used in factories. 그래서 공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8번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 자, 109번 문제 갑시다. A, B, C, D 모두가 명사죠. expenses는 뭐예요? 비용이죠. 뿅뿅뿅뿅뿅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meanings는 의미죠. observations는 관찰이고요. instances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examples와 비슷한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명사의 어휘 문제고요. 자, 여기 복합명사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되겠네요. 자, 보니까 주어는 journal, shipping today예요. journal은 학술지나 잡지의 그런 의미고요. 토익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어떤 잡지인데 shipping today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사가 보고한 거예요. 어떤 내용을? 데디아를. 요거 잡지사겠죠. 그 잡지사가 어떻게 했다? 늘렸다. 뭐를요? 사업과 관련된 그런 비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갖다가 늘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보고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109번 문제는 어렵지 않은 명사 어휘 문제였고요. 10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또 같지 않아요? congratulate는 뭐 누구누구를 축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요거 명사고 요거는 동명사 분사, 그다음에 요거는 congratulatory messages. 그러면 축하의 메시지 그런 얘기예요. 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유, 단서는 my죠. my 다음엔 반드시 명사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명사 없잖아요. 자, 따라서 요거는 1초짜리 문제. 선택지 중에 명사는 A번밖에 없고요. 동명사는 안 되겠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의 구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하에 누구누구를 축하하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congratulating은 오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시면 1초짜리 문제였으니까 답 냈고요. 그 다음에 해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t was pleasure. 자, 기쁨이었습니다. it는 가짜예요. 이럴 때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offer는 제공하는 거죠. 뭘 제공하는 겁니까? 저의 축하를 제공하는 거죠. 누구에게? 자, 개인들이고요. 그 개인들이 어떤 개인들이에요? 그들의 creativity, 창조성, innovativeness라 그래서 혁신성.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인정을 받고 예우받다. 자, honor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명사로 명예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게 해석이 잘 안 될 때는요. 아주 쏠쏠합니다. 예우하다예요. 누구누구를 뭐뭐에 대해서 예우하다라고 하면 for가 오고요. 자, 그래서 honored for. 요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보실 수 있는 덩어리고 이 자리에 필요한 전치사를 찾아라가 또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or 이하에 대해서 예우를 받는, 됐습니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개인들에게 저의 축하를 제공하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10번까지 1강의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달 문제들이 꽤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긴 설명들이 필요한 문항들이 좀 있었어요. 자, 저는 문제가 어려울수록 학생들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게 많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